대우조선해양이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전전기 함정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전전기 함정은 함정에 탑재되는 모든 장비와 무기 체계에 필요한 동력을 전기로 대체한 함정인데요. 전기 추진 체계가 적용된 함정은 수중 방사수음을 최대한 제어할 수 있어 함의 생존 가능성 확보에 유리하며, 대용량의 전기를 소모하는 레일건 등 미래 무기 체계와 자동화 무인화 네트워크화를 위한 ICT 체계를 스마트 함정에 탑재하는 데 유리합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작년 5월 차세대 첨단 함정에 적용 가능한 전기 추진 체계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기술은 대한민국 해군의 차세대 첨단 함정인 차기 구축함 KD-딥스와 LPX-2 경항모 등에 적용돼 대잠 작전 능력과 고전력 미래무기 체계 탑재 능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군은 인구 절벽, 재원 제한 등 앞으로 맞닥뜨릴 수 있는 국방 정책 수행 제한 사항을 극복하고 전방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4차 산업혁명과 5G 시대에 발맞춰 첨단 기술을 모든 국방 분야에 접목하는 스마트 국방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강군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첨단 기술 집약형 스마트 해군을 건설하는 것인데요. 스마트 전투함정은 해군의 기본 전투 단위인 함정과 항공기에 첨단 정보통신 기술, ICT를 적용 전투 성능을 최고도로 끌어올린 함정을 의미합니다. 미래지향적 디자인의 스마트 함정에는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되는데요. 더 넓고 정확하게 바다를 지켜볼 수 있는 탐지, 감시 장비와 차세대 지능형 통합 전투체계가 적용되고, 함정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자동화 체계와 스마트 무기 체계가 구축될 예정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전투체계, 항해체계, 기관체계, 무인자동화 체계를 구축한 체계 통합형 미래 함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해군의 차세대 스마트 함정은 새롭게 개발된 핵심 기술이 적용되어 세계 최고의 전기 함정으로 탄생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만 네티즌들의 반응을 모아봤습니다. 아마 주말 특급 구축함이랑 비슷할 것 같네요. 차라리 원자로를 넣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나요? 영국도 한국에서 배를 삽니다. 한국을 경시하지 마세요. 한국은 조선산업의 거인입니다. 한국의 조선기술과 조선산업의 발전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스마트폰, 대만의 취약점이죠. 한국은 정말 대단해. 저가로 시장을 선점한 다음 시장을 이용해서 기술력을 쌓고 있어. 이것이 자체 대규모 공업 시스템의 힘이죠. 한국의 자동차랑 조선은 항상 강했고, 지금은 항공우주, 무기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대만이 한국의 군사산업을 업신여긴다니 웃겨 죽겠다. 한국조선은 강하네요. 그러나 한국은 재벌 중심 경제라 대기업들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어요. 오늘이 있으니 대만도 너무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 대만이 한국에 올상급을 도입하려 했을 때 업계 정부, 학계에서 뭐라 말했더라. 그 후 한국의 연구개발 역량이 급증해버렸다. 이들의 보충 설명을 하자면 1980년대 대만이 한국에 올상급 호위함을 도입하려 했었는데, 이에 한국을 라이벌로 여기던 대만의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결국 프랑스로부터 뇌물을 받은 대만 고위층이 해군 실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라파에트 도입으로 선회했고, 현대중공업은 대만의 일방적인 구매 취소로 상당한 손실을 봤습니다. 이 사건은 한중 수교를 가속화시켰고, 대만은 뇌물 스캔들이 터져서 대만 해군의 자체 건함 사업은 완전 중단됐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대만의 조함 관련 기술자들이 대거 군을 떠나면서 대만의 조함 인프라는 완전 불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댓글 반응 보시겠습니다. 당시 선체가 너무 얇고 엔진이 무거운 문제가 부각됐었다. 1980년대 한국의 인류 상품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억 남으시는 분? 현대그룹의 포니 자동차는 조악한 품질로 인해 대만에서 쫓겨나고 있었고, 다른 시험용 제품들도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평가됐어요. 하지만 30년 만에 한국은 발전했어요. 대만은 너무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계속 투자해야 한다. 뭐든지 여러 번 실패하고 경험해보는 게 중요한 거야. 예산을 깎아버리면 안 된다.
몇 번이고 거듭된 악재에도 후회 말고 아낌없이 투자하자. 대만은 미국이 팔 생각만 있으면 가격은 문제가 안 되고 대만은 아웃소싱만 하면 된다. 만약 국토, 인구, GDP가 2배로 늘어나면 우리도 가능하겠지. 대만은 실패를 견딜 수 없다. 우린 연구개발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배가 아프네요. 대만은 국제관계 때문에 기술 도입이 어렵습니다. 한 국가가 자체 군사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문제는 결코 돈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발전하려는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만은 국력만큼이나 돈도 없죠. 강대국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결단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작은 나라는 할당할 수 있는 예산이 제한적이고 모든 산업을 다 가지기 어렵습니다. 선택적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국력에 포괄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도 동의합니다. 다만 제 말은 대만의 군사계획에는 정치적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이 대만보다 못하다는 건 착각이죠. 한국 GDP를 확인해보니 줄곧 한국이 더 높았고 우리는 그걸 1인당 평균으로 비교하니 한국보다 높다고 여긴 거예요. 한국의 군사산업과 중공업은 대만보다 월등히 강하고 부인할 것이 없습니다. 대만이 한국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국력의 격차와 정치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대만의 일부 사람들은 국제적 인식이 너무 떨어집니다. 인구와 영토에서 한국은 명백한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뭐든지 강대국이랑 견주려고 하는 반면 대만은 열심히 군축하려고만 하고 일단 사기로 맘먹으면 자기 돈은 쓰기 싫어하는데 무엇으로 남들과 견주겠는가. 한국은 규모, 외교, 인구 측면에서 대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자체 기술을 개발하면 다른 나라의 구애를 받지 않을 수 있지만 훨씬 비용이 많이 듭니다. 사람들은 비싸도 그냥 자체 기술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수지가 맞지 않을 정도로 너무 비쌀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차라리 돈을 아끼고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게 좋아요. 때로는 현실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은 어디에 투자됐나요? 큰 나라가 아니면 아무데나 투자할 수 없어. 하지만 비용 효율성이 어떤지는 장기적으로 봐야 알 수 있는 거고,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한국은 자국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관세보 없이도 국민이 연구개발 비용을 분담할 수 있어요.